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인데 일단 지역사회 간호 역사 이전에 공중보건의 역사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 우리 책에는 공중보건의 역사를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도 외국의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역사 이렇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를 크게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간호 역사로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거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공중보건도 외국의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도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로 이렇게 나뉘어질 거니까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그리시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중보건 사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고대 시대는요, 이제 주로 어떤 나라들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뭐 이집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 또는 로마, 그다음에 유대 뭐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옛날이죠. 이런 고대 시대 때는 이런 공중보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살펴봤는데 이런 고대 시대는 위생이 중심이었습니다. 위생 중심. 이런 위생이 중심이어서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 뭐 목욕탕 그 유적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상하수도 시설의 그 유적지가 나온다든지 뭐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상하수도 시설의 그런 유적지가 잘 발견이 되어져서 위생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이런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위생 중심의 어떤 보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자, 우리가 중세는 그냥 일반 역사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 중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죠. 암흑기. 그냥 암흑기는 그냥 어두운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역시나 그 정세에 맞춰서 공중보건에서도 이 중세 시대는 암흑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나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타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흑기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이때 많이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 그다음에 콜레라, 그죠? 이런 뭐 한센병,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중세 그 암흑기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이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근세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죽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근대에서는 공중보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고 최초의 어떤 검역이 시작되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대로 넘어오는데요. 학자들이 이 근대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근세와 그다음에 근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책에는 일단 근세와 근대를 다 묶어서 근대 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는 17세기 또는 17세기 죄송합니다. 17세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대는 19세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세 17세기, 그다음에 근대를 우리 19세기 정도로 나누는 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근세 17세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람기라고 합니다. 요람기. 또는 우리가 중세가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근세의 어떤 요람기를 다른 말로 또 여명기, 불이 밝아오는 여명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1676년에 레벤훅이라는 분이 이제 현미경을 발명을 하면서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는 어떤 신의 뭐 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균에 의해서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린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규명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제 근세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명하게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라마찌니라는 분이 이제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근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는 19세기 때를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의 어떤 그런 확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기를 19세기를 세균학설 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때는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영국 근로자의 위생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되던 때가 바로 1848년 이 근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근대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코호라는 분은 결핵균 또는 콜레라균 이런 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 아시죠? 자, 이 파스테르라는 학자는 닭의 콜레라 백신, 또 돼지 단독 백신, 광견병 백신 이런 백신들을 개발해서 어떤 감염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한 때가 바로 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현대 시대에는 탈미생물 시대. 그래서 치료, 예방, 결국에는 건강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조금 더 공중보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펴시면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고대가 나옵니다. 고대. 자, 고대는 기원전에서 약 서기 500년까지를 뜻하고요. 그래서 계속 BC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BC 3000년에서 1000년까지 미노아와 크레타는 배수 체계와 오수 처리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오수 처리, 배수 처리 이런 것들은 모두 위생과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은 공중보건을 담은 최초의 어떤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 업무와 의사들의 행위 규정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집트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오수 처리 역시나 개인 위생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아편, 광물질, 풀뿌리 등으로 약물 처방을 하였던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급수 처리나 하수 처리를 하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고요. 또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유대. 유대는 두 번째 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상수 공급, 그다음에 하수 처리, 캠프장의 위생 시설 같은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였는데요. 역시나 고대는 위생 중심의 어떤 보건, 공중보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그리스, 지역사회 보건, 그러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실 살펴보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건강 증진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래서 건강 식이, 운동, 위생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히포크라테스 유명하죠. 자, 역학, 유행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히포크라테스, 뭐 장기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로마. 로마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도로 포장, 쓰레기 처리, 상수와 하수 체계, 그다음에 건물 건축, 환기, 난방 등을 법으로 규정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위생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또 사용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집트, 유대,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은 자세히 전반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때의 공중보건은 거의 위생 중심의 개인의 어떤 위생 중심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점에 그 세 번째 줄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과 환경의 부조화가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장기설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사람이고 역학 유행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도 문명의 유적에서는 목욕탕과 배수관이 나왔다. 역시나 개인 위생, 그죠? 개인 위생 중심의 어떤 그런 공중보건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중세인데요. 중세는 500년에서 1500년까지의 역사고 이때는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공중보건학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초기에는 병자에게 시간과 물질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4세기경에는 첫 병원이 로마에 세워지기도 하고 잘해줬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어떤 신비성만이 강조되면서 질병은 죄에 대한 벌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신앙을 뭐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환경 위생이 불량하다 보니까 더욱이 이런 그런 감염병들이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다 휩쓸었던.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보건의 암흑 시대로 페스트, 한센병, 천연두가 대유행했던 그런 시대다. 그래서 한센병 같은 경우는 13세기 십자군 운동 이후에 막 전반적으로 퍼졌었고요. 그 다음에 페스트 같은 경우는 칭기즈칸의 유럽 정벌로 인해서 14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을 아주 휩쓸어서 많은 인구를 사망하게 했던 그런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자 밑줄 치실게요. 이 중세시대 때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하였고 어떻게 했었냐면 페스트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항구 밖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한 40일 정도간을 격리시키는 그런 어떤 검역을 실시를 했던 게 바로 중세의 암흑시대다. 자, 디귿번은 십자군 전쟁으로 군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고 자격 시험을 거쳐서 이제 간호사들을 배출하는 그래서 오늘날 RN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또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럽의 문예부흥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영국의 1601년에 빈민법을 제정해서 가족은 노령자, 그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재정적인 책임을,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용소에서 공공기금을 마련했던 그런 빈민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1610년에 파리에서 자선단체를 조직한 유럽의 문예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근대 시대고요. 저는 여기를 이제 근세와 근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17세기, 18세기를 우리 요람기, 다른 말로는 여명기, 암흑기였다가 조금씩 빛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기억번에 1676년 레벤훅이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 질환의 원인과 본태가 규명되어지고요. 자, 뒤로 넘기시면 시데남이라는 사람은 임상소견에 의한 질병의 분류와 유행병의 자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모자볼건이 발달하였고 급수 배설 시설이 발달하면서 여러 보건시설들이 정비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특히 미음법하고 비읍법 밑줄 치셔야겠죠. 제너 그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곰보가 되는 그죠? 그런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였고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미음번과 비읍번 좀 별표를 치시고 근세 요람기, 여명기 하시면 이 두 사람은 좀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별표를 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19세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근대는 이제 확립기, 어떤 보건의료의 확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죠. 그래서 세균학설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번에 이 시기는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의학적 개념이 확립된 시기이고 세균학과 면역학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감염병의 근원적인 차단,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이 대규모를 실시를 하고요. 또 니은번 밑줄 치시기에 영국의 체드윅, 그래서 영국 근로자의 위생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 그래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된 때가 바로 근대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존 스노우 콜레라 역학조사로 감염병 감염설을 입증하셨고 또 패턴 코퍼는 실험보건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자, 로버트 코흐 밑줄 치시고요. 결핵균, 콜레라균 발견, 그 다음에 미음번, 비읍번 밑줄 치시게요.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 백신, 돼지 단독 백신,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 등의 개발 등으로 감염병의 어떤 발생 기전을 규명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제가 현대를 빠뜨렸네요. 현대는 발전기, 그래서 1900년대 이후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는 탈미생물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치료 예방 중심 시대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에 정말 사회 경제적인 것도 같이 포함시키면서 이런 건강 증진 또는 이런 질병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지면서 이번에 보시면 건강자원 활용기, 그래서 보건소가 설치가 되어지고요. 또 사회적 정비기, 이거는 미국에서는 뭐 소외계층 뒤에 나오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번에 1975년 이후로는 건강증진 사업, 건강증진 관련법이 제정되었던 그런 시대,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자,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삼국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거의 고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고대에는 이런 시대 때는 사실 병에 걸리면 그냥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주술적인 신앙과 믿음, 이런 약재를 사용해서 귀신에 씌였다 또는 뭐 어떤 나쁜 그런 신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술적인 걸로 많이 치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삼국 또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샤머니즘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병이 나고 어떤 역학적인 감염병이 돌고 하는 것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죠? 잘못된 정치에 대한 어떤 경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삼국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중세보건인 이제 고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고려에서는 중앙 의료기관을 우리가 태의감이라고 합니다. 태의감. 태의감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전의감으로 전의감, 우리 책에는 중의감으로 나와 있는데 전의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태의감에서 전의감으로 넘어오고요. 이런 전의감이 막판에는 위생국으로 개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말기 위생국으로 개편이 되는데 일제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일제시대에서는 이런 위생국, 공중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위생국을 대폭 축소시켜서 위생과, 경찰국의 어떤 위생과로 그 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생과, 일제시대 때는 위생과고요. 이 일제시대 때 위생과가 있긴 했지만 사실 공중보건의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중세도 그 외국의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에서도 중세가 암흑기였듯이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상 암흑기가 일제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생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때의 평균 수명은 35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사람이 태어나고 30세 조금 넘으면 많이 산 거예요. 그냥 그 30세 한 33세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리고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위생과였고요. 이제 일제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군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미군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위생과가 보건후생부로 개편이 되어지고, 이 보건후생부가 여러 가지 이름을 거쳐서 뭐 보건과, 사회과, 뭐 보건사회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지금 현재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 삼국시대부터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의 역사라고 해서 1번에 고대보건 나옵니다. 고대보건의 원시우술, 그래서 주술, 이때는 어떤 질병이 환자한테 귀신이나 이런 벌이 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샤머니즘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중세보건으로 넘어가시면 2번에 태의감과 상약국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태의감은 중앙의료기관입니다. 이 태의감이 결국에는 3번의 근대보건으로 넘어오면서 조선시대 때의 전의감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고요. 자, 태의감 2번에 보시면 태의감 옆에 상약국이 있는데, 상약국은 국내 어약을 담당했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중세 고려시대 때에는 뭐 태의감 상약국도 있었고,
뭐 제위보라고 빈민을 구제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민국이라고 서민의 의료를 담당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이 해민국은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해민서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개편이 되어지죠. 자, 3번의 근대복원을 보시면 조선시대고요. 뭐 중앙에 내약방, 중의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전의감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전의감, 그다음에 해민국, 나중에는 해민서로 바뀌고요. 광해원, 동서대비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4번에 보시면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각종 급성 감염병에서는 대처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조선 전기에 의녀제도가 있어서 의술을 담당한 여인이 있었고 부녀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녀제도가 있었다. 자, 6번째 조선 말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공중보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서양의학의 도입과 그 영향으로 1894년 가보경장 이후에 위생국이 설치가 됩니다. 최초의 근대 보건행정기구예요. 최초의 근대 보건행정기구가 바로 위생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위생과로 승격이 하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1885년에 광해원도 설립이 되어지죠. 자, 현대로 넘어오시면 이제 일제시대가 현대로 넘어오시면 자, 1번에 보시면 일제시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기역번에 경무총관부의 경무국에 위생과를 설치한다. 그래서 위생사무의 전반을 관장하였다. 원래는 위생국이었지만 승격을 하락시켜서 경찰국의 어떤 한 부서로 위생과로 하락시켰고요. 자, 보건행정이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면서 식민지 정책에 대한 보조수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진짜 국민을 위한 그런 과가 아니라 어떤 일제시대가 지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한 페이지 넘기셔서 미음번에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3.6세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0명. 그러니까 10명 나오면 2.5명은 그냥 죽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공중보건의 어떤 형편없는 시대, 굉장히 암흑기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2번에 보시면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미군정 시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미군정 시대의 미군정 하에서 뭐가 설치가 되냐면 기역번에 밑줄 치실게요. 보건후생부가 설치가 되어집니다.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지만 나중에 뭐 조금씩 보건후생국으로 축소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간호사업도 조금씩 축소가 되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드디어 이제 그죠? 해방이 되어지고 1956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1956년도 보건소법 제정 이전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잠시만요. 자, 1946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모범보건소가 세워지죠, 전국에. 자, 그래서 모범보건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때는 결핵 사업이랑 그다음에 모자보건 사업이랑 그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모범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법이 없어서 언제 법이 제정이 되냐면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1962년도에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합니다. 전면 개정을 하고요. 이 법이 나중에 언제 또 바뀌냐면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으실 정도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고 다시 책으로 오셔서 3번을 보시면 그 위에다가 하나 좀 써주실게요. 1946년도에 모범보건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번에 1956년도에 보건소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공중보건 사업이 수행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사업들이냐면 감염병 예방, 자 밑줄 치겠습니다. 모자보건, 가족계획, 그 다음에 결핵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62년에 전면 개정, 그 법은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뀐다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4번에 1977년도에 의료보험
실시가 되어지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사업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자, 5번에 또 별표 치셔야겠네요. 나중에 이제 1차 보건의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긴 한데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이 지역보건, 지역사회 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농특법, 우리 유명한 법이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80년도에 제정이 되어지면서 보건진료원이 배출이 되어지고 결국에 1차 보건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때가 바로 1980년입니다. 자, 6번 나왔네요. 1995년 보건소법이 결국에 지역보건법으로 제정이 되어지면서 이때 같이 국민건강증진법도 같이 제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1995년은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보건법으로 예전의 법이 바뀌었다. 그거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법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서 결국에 보건소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의식의 변화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간호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 우리 공중보건의 역사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외국의 경우와 또 우리나라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의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는 먼저 방문간호 시대가 있고요. 보건간호 시대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문간호 시대, 그다음에 보건간호 시대,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이렇게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의 지역사회 간호 역사에서 방문간호 시대를 보면 1900년대 이전을 얘기를 합니다. 1900년대 이전을 우리가 방문간호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대표적인 인물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문간호는 말 그대로 방문해서 환자를 살펴보고 돌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행했던 분들이 계시고 비종교적으로 행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행하셨던 분들은 베베와 폴, 베베, 뭐 페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베베라는 분하고 그다음 폴, 이 두 분은 이제 종교적으로 하셨고 비종교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윌리엄 라스본, 그다음에 릴리안 왈드, 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이때는 방문간호 시대다. 이런 종교적인 비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자한테 가서 살펴보고 그죠? 오는 거 우리 방문간호 시대 1900년대 이전을 얘기를 합니다. 자, 1900년대부터 이제 1960년대까지 60년도까지 이때를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굉장히 이제 황폐화되어 있는 땅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보건간호 시대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학교보건 사업이 실시가 되어지고 1910년에는 보건간호사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이때는 학교와 산업체, 여러 가지의 건강 문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간호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보건간호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960년도 이후에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비로소 열리는데요. 자, 이때는 보건소에서 가정간호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또 전문간호사 제도로 1차 보건의료 간호사가 참여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되었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 이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지정이 되는 그런 어떤 가정간호와 관련된 사업들도 증가를 하게 되었던 시대, 지역사회 간호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 16페이지에 자, 1번 방문간호 시대고요. 특징은 디귿번에 보시면 종교적 관점에서 동기화되어서 비전문인이 제공하는 형태에서 비종교적이고 체계적이며 정식으로 교육받은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뭐 구역 예배 안 나오시는 분 뭐 이렇게 가서 살펴보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식 간호사를 고용해서 그런 방문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의 사업 내용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방문간호 형태에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자, 두 부류로 좀 나누시면 기역과 니은번을 묶어서 우리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종교적인 방문간호 하셨던 분들이고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비종교적인 방문간호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 먼저 살펴보면 베베 또는 페페라고도 부릅니다. 이분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집사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자꾸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집사로 신자의 가정을 방문한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를 할 수 있다. 자, 인물 외우셔야 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폴 1617년에 파리의 자선수녀단을 창설하고 가정 방문해서 환자를 돌보았다. 역시나 이분도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방문 간호를 하셨던 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분이 나와요. 자, 별표 치시고 리을번의 릴리안 와일드 이분도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이 두 분은 비종교적인 방문 간호를 시행하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윌리엄 라스본은 이분은 이제 뭐 정식 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아니시고 이분은 사업가시고요. 사업가인데 자기 부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간호사 로빈슨이라는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부인을 간호하게 했는데 너무나 잘해줬던 거죠. 근데 부인은 결국엔 죽었지만 돈이 많은 이제 윌리엄 라스본은 로빈슨 고용했던 간호사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하면서 그 주변에 방문 간호를 필요로 하는 구역 간호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라스본이고요. 영국 사람이면서 1959년 영국 리버풀에서 구역 간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최초의 방문 간호단을 조직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을번은 릴리안 와일드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좋게 돈이 많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 뉴욕 헬리가의 구제사업소를 설치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결국에는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비용도 지불하게 하고 없는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간호비용 지불 제도의 시작이 되었던 어떤 그런 구제 사업을 방문 간호를 시행했던 분이 바로 릴리안 와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그죠? 뉴욕 헬리가의 릴리안 와일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보건간호 시대로 오시면 이때는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보건 사업의 기간이 증가했던 시대가 바로 보건간호 시대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일반 대중의 건강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또 환경 위주의 간호 사업이 변화되었던. 그래서 이번에 1920년 미국의 모든 주와 대도시에 보건소를 설치를 했다. 그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학교와 산업체 건강 문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간호사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시대고요. 자, 이때는 보건소에서 가정간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문 간호사 제도로 1차 보건의료의 간호사가 참여하기 시작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밑줄 치겠습니다. 1965년에 메디케어. 이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어떤 그런 보건의료 혜택이고요. 그다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건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 이런 두 가지의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가정간호의 기간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가정간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지역사회 간호 시대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1980년도에 가정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이용이 굉장히 증가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문간호 시대가 있고 보건간호 시대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있습니다. 자, 방문간호 시대는 1910년에서 1945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일제시대죠. 해방 전에 일제시대인데 그 중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로선복이라는 분입니다. 로선복. 이름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로젠버그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최초의 시작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문간호를 진행하셨다. 1923년 동대문의 부인병원 간호 원장으로 태화여자간 안에서 방문간호를 시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시대 이제 보건간호 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이때는 1945년부터 70년대까지로 끊을 수가 있고
미군정 시대예요. 그래서 보건후생부, 아까 나왔던 그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에 간호사업과를 설치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보건간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1962년도 이제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고 전면 개정되었다. 1956년도에 보건소법 제정되고 62년도에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1980년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1980년. 그죠? 1980년. 그래서 이때를 1945년으로 꼽을 수가 있고 그 중간을 1980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시대 때는 1980년도 가장 중요한 법인 농특법, 농어촌 특별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진료원이 다니면서 환자들을 케어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지역사회 간호 시대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17페이지에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발전, 역시나 기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1번의 방문간호 시대에 나오는 로선복이라는 인물을 별표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1923년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원장으로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예요. 우리나라로 아예 이름도 로선복이라고 비슷하게 바꿨죠. 자, 지역사회 간호를 사업을 시작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태화여자간 안에 보건사업부를 설치해서 환경위생, 질병예방, 모자보건, 무료 목욕탕 등의 사업을 제공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로선복 하시면 방문간호 1923년 태화여자간 같이 연결하셔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뒤로 넘기시면 이제 보건간호 시대가 나옵니다. 보건간호 시대는 미군정 시대고요. 이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범보건소가 세워지고 결핵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등이 많이 추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보시면 1962년도에 그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지면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실게요. 특수보건 사업의 형태로 결핵,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의 사업을 제공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1970년대는 지역사회 보건 문제가 변화되면서 보건소 기능의 문제점을 계기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제공과 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85년도에 통합보건사업이 시도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시행이 되어지는 시대. 그래서 우리 보건간호 시대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 간호 시대인데요. 지역사회 간호 시대 하시면 들어갈 때 바로 1980년도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3번에 나와 있죠. 1980년도 이제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열리는 그 기점이 되는 게 바로 1980년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어지고 81년부터 보건진료원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진료원을 의사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의사가 너무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오지 산간 지역에 그죠? 병원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산간 벽지 등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정부에서 이제 파견하듯이 아예 살려 내려 보냈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세워서 주면은 이제 이 보건진료원이 가서 1층에서는 진료를 보고 2층에는 살림집이 있어서 살림해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던 정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번에 보시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업 사업장에 배치를 하도록 보건 담당자인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였고요. 자, 5번에 보시면 학교보건법 1991년도에 학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양호교사, 지금은 이제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양호교사가 학교에서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6번에 1995년 중요하죠. 별표 치시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에 2002년 8월에는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개칭이 되어지고 자, 2003년도에는 기존의 보건, 마취, 정신, 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더 추가가 돼서
노인이랑 응급 산업 감염관리 중환자 호스피스 영역에 새로운 어떤 전문 간호사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그런 때가 바로 2003년입니다. 자, 2006년 7월에는 종양, 임상, 아동 전문 간호사가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발전은 굳이 꼽자면 방문간호와 보건간호 시대를 나눌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1945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를 나누는 시대를 1980년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년 이전에는 방문간호 시대, 그다음에 45년 이후에는 보건소가 세워지면서 보건간호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보건소가 46년도에 모범보건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56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62년도에 전면 개정되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시대,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 간호시대가 열린 계기가 1980년에 있는 제정된 농특법이었죠. 농어촌 특별법. 자, 그 법이 나오게 된 경위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1980년도에 그 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진료원이 각각 의료 1차 보건진료원으로 배출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 91년 학교보건법,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하나 더 꼽자면 1995년도에 또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있죠. 그 원래 있었던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보건소법이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죠? 95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국민건강증진법도 199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1945년, 1980년, 1995년을 기점으로 하셔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